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우리 몸의 벽돌이라고 하죠. 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칼슘입니다. 다들 머릿속에 떠올리셨겠죠? 이 칼슘은 우리 몸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그 많은 칼슘이 다 어디에 있느냐? 무려 99%가 여기 뼈, 그리고 여기 치아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뼈랑 치아에 칼슘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는 어디 있을까요? 자, 몸을 흐르는 이 혈액 있죠. 혈액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각 부분에 있는 세포의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근육을 수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칼슘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이 칼슘이 신경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경 과민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근육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경련이 온다든지 혹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좀 정신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 가면은 우울증, 심지어 불면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적인 문제만 있냐? 1%의 칼슘이 정말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칼슘이 부족해지잖아요. 뼈에도 문제가 갑니다.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해요. 마치 칼슘을 저장해 놓은 은행 같은 거죠. 우리 피부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죽은 세포들이 각질로 올라오고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오잖아요. 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파괴되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좀 미세하게 금이 갔다든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면은 이 뼈를 부시는 세포들이 나타나서 뼈를 부숩니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나와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은 이 혈액 속에서 칼슘을 가져와서 뼈를 만들고요. 또 오래된 뼈를 부숴버리는 세포들은 다시 부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뼈의 이 총량이 약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칼슘을 가져와서 뼈를 만드는 애들은 속도가 느려지는데 오히려 부시는 애들은 더 활발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얘 역할 중에 하나가 뼈 부시는 애들을 좀 자제시키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폐경이 지나면은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훅 낮아지거든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로든 어떻게든 칼슘을 꼭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흡수율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따란! 여기 아마 표가 떴겠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유는 100g 기준으로 칼슘이 약 120mg 들어있어요. 하지만 흡수율은 30%, 약 3분의 1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뭐 브로콜리 이런 애들을 보면 100g당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무려 60%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케일이나 아몬드 같은 애들도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고 우유보다 흡수율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고루고루 먹어주시는 게 오히려 칼슘 흡수하는 데도 좋고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흡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는 칼슘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몸 밖에 있는 칼슘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염화칼슘 바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제설제 그리고 제습제로 많이 알고 있죠.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동시에 열도 조금씩 내요.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로 이 눈 오는 날에 밖에다 뿌려놨을 때 강아지 산책 제설제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설제가 30%가량이 염화칼슘이래요. 그러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약 60도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밟았을 때 60도, 60도 이렇게 뜨겁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옆에 눈이 깔려 있고 그 눈이 왔으면 아마 영하의 기온이었겠죠. 이런 여러 차가운 요소들로 인해서 빠르게 식는다고 해요. 그래서 막상 이 제설제를 밟더라도 우리가 눈 속에서 이 손난로 만지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어우 따뜻하네 이 정도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설제를 멍멍이들이 밟았을 때 이제 어쨌든 열감이 있을 테니까 약간 피부가 말랑말랑 약해졌겠죠? 그 상태에서 산책을 신나서 계속한다. 그러면은 발바닥이 벗겨지거나 좀 붉게 오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설제 자체가 멍멍이한테 화상을 입게 하기보다는 이런 부가적인 요인으로 아마 발에 자극이 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멍멍이들 눈 온다고 막 산책 안 시키고 이럴 게 아니라 열심히 시키고 대신에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씻기고 건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멍멍이가 핥아버렸다. 염화칼슘을 먹어버렸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멍멍이 죽나요? 아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염화칼슘은 바닷속에도 일정 부분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 첨가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독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도 간수로 염화칼슘을 쓰는데요. 이만큼 염화칼슘은 우리 음식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고 소량 먹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 또 어떤 거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애예요. 얘들은 어떻게 생기냐? 이 바닷속에 조개 껍데기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죽은 물고기 사체라든지 혹은 산호, 얘네가 퇴적돼서 석회석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썼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 고대 이집트로 갑니다. 건축을 할 때 많이 쓰였어요. 석회석이 단단한데 이 구조를 변형하기가 쉬워서 그 분들이 당시에 가공해서 사용하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기자라는 곳이 있어요. 쿠프왕이라는 분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들을 석회석을 많이 썼어요. 초기에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피라미드의 외벽들을 다 석회석으로 쌓았대요. 그래서 원래는 하얀색 피라미드였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대지진이 일어나서 외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후대의 파라오들이 뭐 사원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새 뭐 성을 짓느라 이 겉에 있는 석회석들을 벗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집트를 가보든 아니면 사진으로 보든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지금은 가장 바닥 부분에만 석회석으로 온전히 남아있다고 해요. 이 석회석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가공해서 시멘트의 재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철소에서 가져가서 이 철광석을 정제하는 데 쓴다고 해요. 사실 이 탄산칼슘은 산호초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화려한 산호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탄산칼슘입니다. 이 산호초가 뭐냐? 원래는 산호라는 생물이 있어요. 걔들이 이 바닷속에서 탄산 이온, 그 다음에 칼슘 이온 두 개를 가져와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산호들이 서로 붙어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전체적인 군집을 만들어서 그 화려한 장관을 만든 게 바로 산호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산호초는 약 1,500종가량의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서식지가 되어주고요. 산란지 역할도 한다고 해요. 오늘 칼슘 이야기하다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몸 밖에는 어떤 칼슘들이 존재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알아보고 싶은 원소가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할 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